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개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행때와 현행때로 구분해서 어떤 방식에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때는 무조건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 문제집을 풀 때 원리 그리고 증명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심이 뭐냐? 그러면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 정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내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이나 성질들이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이나 성질들은 내심 때, 현행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행 때는 이런 공식이나 성질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공식이나 성질을 공부를 해야 되냐? 무조건 이해한다 정의를 이용해서 다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 내접원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그 내접원의 중심에서 뭔가 각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각도를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각도에 대한 공식도 주어집니다. 물론 다 유도가 돼서 주어지죠.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다 유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유도된 과정은 다 잊어먹고요. 공식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그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한 공식이 되고 그 공식들은 금방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재를 펴가면서 교재에 있는 공식을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조차도 암기를 못하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문제를 푼 것과 겉돌게 되고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때, 처음 배우는 선행 때는 아직까지는 내신 대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해서 혹은 공식을 암기해서 풀지 말고 무조건 정의에 기반해서 정의 하나만 암기해서 그 정의로부터 다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웠던 내심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개념과 내심이라는 이 정의를 이용하면 내심에서 구하라는 그런 각도들은 공식을 몰라도 일일이 다 하나씩 유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선행 과정에서는 무조건 공식을 암기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일일이 유도해서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공식들을 다 암기해야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이거 뭐야? 대여섯 가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에서 암기할 것들이 몇 개 없고 사회나 영어 같이 암기하거나 외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수학은 몇 개의 원리만 알면 그냥 그거 가지고 다 푸는구나, 수학이 굉장히 쉬운 과목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현행 때나 내신 대비 때는 빠르게 내신 시험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들을 암기를 해야 되죠. 가령 고등학교 1학년이면 원이 있으면 원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식들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 때는 이런 공식들을 암기하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의해서 공식 암기는 최소화시키고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에서의 접선 같은 경우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하면 그 원리 하나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개념과 적은 원리 그리고 정의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게끔 최소한 선행 때는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되고 학습한 내용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행 때와 내신 때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